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한 택시기사가 뒷좌석에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 갑자기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 이건 그 근원이 되는 실화이다. 한 남성이 연인을 살해하고 조가 호수라는 곳에 버린 후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악취를 맡았다. 악취를 따라가 보니 트렁크 안에 시체가 들어있었다. 무서워진 남자는 한 번 더 그 호수에 가서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남자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엔 시체가 집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남자는 공포를 느껴 경찰에 자수를 했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남자는 꿈이라도 꾼 것일까? 실제 피해 사례가 적기 때문에 알려진 경우가 드물지만 시신경과 연결되는 뇌 부위를 살펴보면 약 300명 중 1명은 빨강과 파랑 등 두 가지 색이 반대로 보일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붉게 보이는 것이 파랑, 파랗게 보이는 것이 빨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다고 한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정말 주위 사람들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프랑스 귀족 엘리엇의 앞으로 9통의 생일 축하 편지가 보내졌다. 그렇지만 5통은 배송 도중 사고로 인해 분실되었고 3통은 행선지를 잘못 적어 배송되지 않았으며 마지막 한 통은 보냈을 터인데 어느 사이엔가 되돌아와 있었다고 한다. 그것보다도 엘리엇은 생일 전날 사망하여 결국 생일을 맞을 수 없었다.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는 게 있다. 그 책의 표지에는 도착한 자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고 표지의 여백에는 몇몇 사람의 이름이 펜이나 연필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책을 읽은 사람은 표지의 빈 공간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는 실종되고 만다는 것이다. 1996년 러시아 우스트얀스크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으로 한 사냥꾼이 곰을 잡다가 괴상하게 생긴 생물을 목격한다.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는 총을 쐈고 그 생물은 신기하게도 푸른색 피를 흘리며 도망갔다고 한다. 핏자국을 따라 약 1km를 쫓았을까. 어느샌가 마을 쪽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핏자국은 사람도 채 못 들어갈 만큼 좁은 어느 하수구에서 끊겨 있었다고 한다. 해골 같은 섬뜩한 모티브를 이용하면서도 어딘가 친근감이 느껴지는 신기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해골 그림을 본 그의 지인이 "이게 저승사자야?" 라고 물었다. 화가는 고개를 저으며 "이건 그냥 동네에 사는 신부님이야. 신부님 옷을 입고 있잖아." 라고 답했다. 그 화가는 왠지 모르게 사람을 보면 살을 통과해 사람의 골격이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본 그대로 이물화를 그리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아오모리현의 한 건물엔 1984년부터 누군가가 붉은 물감으로 괴상한 문양의 낙서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지워도 다음 날이면 낙서가 새롭게 생긴다고 한다. 범인이 누군지 궁금했던 사람들은 감식 카메라를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다음 날 확인을 한 사람들은 놀랐다고 한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벽에 낙서가 혼자서 새겨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1994년에 낙서가 있는 벽면 쪽의 방에 살던 한 청년이 죽자 그러한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 청년은 손목을 긋고 죽었지만 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년의 몸속에서도 집안 곳곳에서도 피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1960년대 초반까지 일본은 전력 부족에 시달렸고 수도인 도쿄도 정전 사태가 잦았지만 당시 신주쿠는 정전돼도 밝은 것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정전 때마다 캄캄한 도쿄의 실루엣 속 신주쿠 거리만이 광범위하게 하늘에 솟은 무수한 탑처럼 빛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눈의 착각이거나 요도바시 정수장이나 가스탱크의 비상조명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덧붙여 신주쿠의 최초의 고층 빌딩 게이오 플라자 호텔이 들어선 것은 1971년이고 도청의 완공은 더욱 늦은 1991년의 일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투숙한 어떤 남자는 일어나자마자 나갈 채비를 하고 체크아웃을 하러 나갔으나 방의 문을 닫는 순간 남자는 자신이 묵었던 방의 문 앞이 아닌 벽 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 놀란 그는 방 열쇠를 보았으나 방의 번호가 적혀있지 않았고 호텔의 주인에게 물어보았지만 그 열쇠는 없던 열쇠였다고 한다. 그 남자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방에서 숙박을 한 셈이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열쇠는 사라졌다고 한다. 1966년 8월 23일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던 사진작가 토미자와 모라는 몇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현상한 그는 절규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그가 분명 카메라에 담았을 터인 한적한 시골 마을의 산과 아름다운 시골 마을,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사진은 온데간데 없었고 썩은 폐가들과 녹슨 철골더미, 그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댐의 제방뿐이었다.